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7분짜리 한국 방송을 본 한 미국인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방송은 화려한 연출도 자극적인 내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나자 그는 깊은 침묵에 빠졌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아주 짧은 순간 그 믿음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방송이 공개되자 미국 유튜브에는 댓글이 10만 개 넘게 달렸고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마주한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7분짜리 방송 영상에는 어떤 감동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뉴욕에서 마케팅 회사를 다니고 있고 올해로 35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경쟁이 당연한 환경 속에서 자랐죠. 사람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밴 삶이었어요. 버스를 탈 때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도 무의식적으로 먼저 움직이곤 했습니다. 제게 그런 행동은 매너가 나쁘다기보단 생존 방식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줄을 안 서는 건 눈치 빠른 사람, 먼저 말 꺼내는 게 당연한 사람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누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라 여겼어요. 그래서 양보나 배려 같은 단어는 저한테는 좀 낯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제가 한국에 파견 근무를 오게 됐습니다. 회사의 아시아 마케팅팀이 한국에 새롭게 진출하는 브랜드 조사를 한다며 3개월 동안 서울에서 일해볼 기회를 주었거든요. 처음엔 마냥 기대되진 않았어요. 언어도 낯설고 음식도 잘 맞을지 모르겠고 무엇보다 문화 차이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워낙 유명한 도시기도 하고 요즘 미국에서도 K문화가 인기니까 한 번쯤 가볼 만하다는 생각은 있었죠. 제가 한국에 도착한 건 3월 초였어요. 공기는 쌀쌀했지만 하늘은 맑았고 공항에서 나올 때의 첫인상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돈된 느낌이랄까요?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땐 그냥 공항이니까 그렇겠지 하고 넘겼어요.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 그 다음날 지하철역에서였습니다. 한국 도착 첫날은 정신이 없었어요. 비행시간만 14시간이 넘었고 시차 적응도 잘 안 돼서 머리가 멍했거든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고 아침이 되자마자 한국에서의 첫 출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호텔에서 회사까지 가는 길은 대중교통으로 약 40분. 저는 미리 구글맵으로 경로를 검색해 두었고 서울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 타는 지하철이니만큼 실수하지 않으려 긴장한 상태로 역에 도착했죠. 지하철역에 들어섰을 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굉장히 조용했어요. 누구 하나 통화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사람들은 전광판을 보며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줄은 무조건 앞사람 뒤에 서는 것이 철칙처럼 느껴졌어요. 특히나 놀랐던 건 모두가 먼저 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문이 열리면 양옆으로 서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고 내리려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죠. 사실 전 그게 좀 낯설었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 문이 열리기 무섭게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긴 다들 침착하고 조용했어요. 처음엔 약간 연극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일상일까? 혹시 캠페인 같은 거 하고 있는 건가? 하고요. 어떤 노신사분이 제 옆에 서 계셨는데 저보다 먼저 도착하신 분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하자 그분은 저를 힐끔 보더니 살짝 손짓을 하며 말했어요.
먼저 타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외국인이고 게다가 조금 뒤늦게 도착했는데 정작 먼저 오신 분이 양보를 하다니. 그 순간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투도 그렇고 주변의 조용한 분위기, 줄을 지키는 모습들. 그 모든 게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본값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회사에 도착하고 나서도 저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생각났어요. 왜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내가 그걸 낯설게 느끼는 걸까? 질서를 지키는 게,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게 왜 나한텐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졌을까? 미국에서는 질서를 지키는 일이 가끔 비효율적이라 불리기도 해요. 특히 도시에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보다 앞서고 먼저 행동하는 게 당연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양보와 배려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됐지만 제 안에서는 작은 충격이 스멀스멀 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충격은 그날 밤 제가 우연히 보게 된 한 영상으로 인해 완전히 터져버리게 됩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피곤한 몸을 소파에 던지고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차 때문인지 낮 동안은 정신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저녁이 되니까 머리가 더 또렷해지더라고요. 하지만 하루 종일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지하철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줄을 서고 조용히 기다리고 양보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한테 먼저 타세요라고 말하던 그 노신사의 부드러운 손짓. 그게 그냥 에피소드 하나로 끝났다면 이렇게까지 신경 쓰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닐까? 라는 묘한 질문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한국 질서 문화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검색까지 해? 싶으면서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정말 일상적인 일인가? 그렇게 몇 개의 글을 읽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가다가 딱 하나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긴 짧은 영상을 보게 됐어요. 영상 길이는 단 7분. 썸네일에는 한국 지하철 침묵 속의 배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잠깐만 보고 끄자는 마음으로 눌렀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시작되고 1분쯤 지나자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영상은 누군가가 일상 속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누구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고 그저 사람들이 평범하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풍경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거기엔 제가 처음 본 다른 세상이 있었어요. 지하철 문 앞에서 자연스럽게 서 있는 사람들. 내릴 사람에게 먼저 길을 터주는 모습. 누구 하나 새치기하지 않고 말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 그리고 사람들이 타고 나서도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눈을 감은 채 서 있는 모습.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영상 후반부에는 어떤 장면이 나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역 안으로 급하게 들어온 어떤 여성이 젖은 우산을 접으며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한 남성이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비닐 우산 커버를 꺼내 건넸죠. 카메라에는 그들의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대사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행동 하나에 저는 목이 꽉 메었어요. 그 장면에서 이어진 나레이션이 있었는데요. 이 문장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한국의 질서는 규칙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조용한 배려입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질서란 건 무언가를 억제하는 도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약속일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게 됐어요. 영상을 다 보고 나서도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하는 기분이 올라왔고 내가 평생 당연하다고 여겼던 행동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불편함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한 배려는 너무 작았던 거 아닐까? 지금까지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을까? 그 영상은 단 7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리를 좁히는 힘이 바로 질서라는 걸 저는 그날 밤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머릿속이 계속 바쁘게 돌아가는 느낌이랄까요. 회의 준비를 하면서도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자꾸 그 7분짜리 영상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우산 커버를 건네던 그 남자의 손짓, 길을 비켜주던 사람들의 조용한 배려, 그리고 질서는 타인을 향한 배려라는 그 한 문장. 그게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무례하지 않고 나름대로 예의도 지킨다고 믿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그냥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배려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볼 때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라는 걸 한국에서 처음 느끼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이상하게 어제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저 빠르게 걷고 먼저 타기 위해 움직이던 과거의 제가 아니라 그들처럼 잠깐 멈추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보는 연습을 해보고 싶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제 앞에 학생 하나가 떨어뜨린 카드를 줍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지만 그날은 망설임 없이 주워서 건네줬어요. 학생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감사합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했죠. 별거 아닌 장면인데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나 싶었거든요. 그 전까지 저는 언제나 이득에 대해 생각했어요. 먼저 움직여야 손해를 안 본다. 남들보다 앞서야 살아남는다. 그런 생각에 익숙했던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이 나한테도 따뜻함을 준다는 걸 경험했어요. 회사에서도 조금씩 달라진 제 모습에 사람들이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 동료 한 분이 저한테 적응 빠르시네요 라며 웃더라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기분 좋게 들리던지요. 사실은 적응을 하려 한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존중하고 싶어진 거였어요. 점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려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단지 길을 비켜주고 줄을 지키고 먼저 웃어주는 것. 그런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바꾸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제 안에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부끄러움, 반성, 그리고 동시에 고마움. 내가 몰랐던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준 고마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왜 항상 먼저 가려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약하다고 손해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까 먼저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함께 가는 것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정해진 계기나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냥 조용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문이 열릴 때마다 무조건 먼저 타려던 습관은 이제 잠시 멈추는 습관으로 바뀌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앞다투기보다 뒤에 있는 사람을 먼저 배려하게 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가 본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예전엔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긴다. 빨리 가야 손해를 안 본다는 말을 당연하게 믿었어요. 뉴욕에서 살아남기 위한 법칙 같은 거였죠. 그게 세상의 룰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장면들을 마주하게 됐어요. 누군가를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존중받는 분위기. 양보는 약함이 아니라 품격처럼 느껴졌어요. 회사 근처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어요. 매일 아침 들르던 곳인데 그날은 유독 사람들이 많았죠. 문을 먼저 열고 들어가려던 순간 뒤에 있던 아주머니가 조용히 한 발짝 물러났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문을 잡고 먼저 들어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분은 살짝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그 짧은 장면이 제 마음속에 잔잔하게 퍼졌어요.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작은 일상들이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저를 바꾸고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공공장소에서 이어폰 없이 영상을 틀어놓고 보던 사람이었어요. 식당에선 종업원에게 무뚝뚝하게 주문을 하고 고맙다는 말도 잘하지 않았죠. 그게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바쁜 세상에선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까 달랐어요. 지하철에서는 다들 조용히 앉아있고 낯선 사람끼리도 조용히 길을 비켜주고 식당에서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을 꼭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건 단지 한국에 적응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 문화가 정말 멋지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흉내 내고 싶었어요. 아니, 닮고 싶었어요. 하루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노약자석이 비어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도착한 아주머니는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해 섰고 저 역시 아무 생각 없이 그 옆에 나란히 섰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게 맞는 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는 길을 걷다가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요. 길을 헤매는 외국인이 보이면 말을 걸어 안내해주고 싶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행동을 시간 낭비라고 여겼던 저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느껴요. 누군가를 위한 행동이 결국 내 자신을 바꾸고 있다는 걸요. 한국은 규칙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용히 스며 있는 나라예요. 이제는 저도 그 안에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참 좋습니다. 3개월이 지났고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공기, 익숙한 소음, 익숙한 거리.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쩐지 전보다 훨씬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다니고 차들은 빵빵거리며 서로를 재촉했고 지하철은 여전히 북적이며 문이 열리자마자 서로 밀쳐 타기 바빴죠.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풍경이 너무 익숙했는데 지금은 그 안에 있는 제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저도 모르게 예전 습관이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누가 내리기도 전에 들어가려던 순간적으로 아차하는 마음이 들었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리고 스스로 웃었죠. 이젠 내가 달라졌구나.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엔 이어폰을 끼지 않고 영상을 보거나 무심하게 큰 소리로 통화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그 조용한 배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조용히 휴대폰을 음소거로 바꾸고 소리 없이 뉴스만 흘러보게 되더라고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졌어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당에 갔을 때 음식을 받은 후 처음으로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동료들이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무슨 한국인 다 됐냐? 며 웃었죠. 그 웃음 속엔 약간의 농담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따뜻한 공기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 동료도 저처럼 식사 전에 감사합니다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조금씩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마음 한편이 꽉 찬 느낌이 들었어요. 길에서 누군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졌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먼저 온 사람이 있다면 한 발 물러서는 게 당연해졌고요. 이전에 저는 이런 행동은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아예 들지 않아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출장도 여행도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시간이었어요. 그 후 저는 한국에서 봤던 그 7분짜리 방송 영상을 친구들과 가족에게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동생이 그 영상을 본 후 이렇게 말했어요. 형, 나도 요즘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한번 제 안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어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좋은 걸 보면 따라하고 싶고 따뜻함을 느끼면 나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에서 제가 만난 단 7분의 영상과 그 안에 담긴 질서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한국에서 보았던 그 영상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집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 영상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한국 지하철 침묵 속의 배려. 영상은 그대로였지만 조회수와 댓글 수는 예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늘어나 있었습니다. 댓글 10만 개. 좋아요는 500만 회에 가까웠고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들, 낯선 언어들이 댓글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모두 같아 보였어요. 이런 세상이 정말 존재하나요? 보고 또 봤습니다. 이 영상이 저를 멈춰 세우고 울게 만들었어요. 어떤 이는 이 영상을 보고 부모님과 대화를 시작했고 어떤 이는 아이에게 보여주며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야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 영상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특별한 거라고요. 사실 영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하철 플랫폼 배려하는 사람들, 양보하고 조용히 길을 비켜주는 모습. 그 안엔 대단한 연출도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도 없었죠. 그런데도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감동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해서 놓쳐버렸던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에서 봤던 그 장면들이 바로 그랬어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습관들. 저는 그 영상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 요즘 회사에서도 사람들을 너무 막대한 것 같아. 이 영상 보고 좀 부끄럽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감정이 바로 내가 한국에서 처음 느꼈던 그것이었으니까요. 가끔 그 영상에 달리는 새로운 댓글을 읽습니다. 10대 소년의 영어 댓글, 중년 여성의 스페인어 코멘트, 동남아 누군가의 말 모를 이모티콘 하나조차 다 감정이 느껴져요. 심지어 어떤 유튜버는 이 영상을 리뷰하며 이건 단순한 질서가 아니다. 이건 철학이다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질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도 저는 가끔 이 영상을 다시 봅니다. 그때처럼 울지는 않지만 그 영상을 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다시 떠오르거든요. 그 영상은 제게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처음으로 배려를 배운 수업이었고 제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였어요. 한국은 그저 여행지나 일시적 경험이 아니었어요. 그 문화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참 고맙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문화 체험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든 시간이었어요. 질서와 배려는 누가 강요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조용한 배려 속에서 저는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지하철 문 앞에서 한 발 물러나는 그 작은 선택이라는 걸 한국에서 저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게 예의나 질서 그 자체는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로 배운 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제 안에 숨어있던 이기심이 하나씩 무너졌어요. 처음엔 부끄러웠고 그 다음엔 감사했어요.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마음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으려 해요. 어쩌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보답일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저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지 한번 양보하는 작은 행동이었어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